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정엄마와 시모를 차별하는 남편을 처단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불과 일주일 전, 평온하던 주말 오후를 깨트린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죠. 형수님? 어머니가요? 네? 119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야, 옷 입어. 엄마 쓰러지셨대. 주말이라 늘어지게 낮잠을 자던 남편이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어요. 뇌졸중 증세로 사우나 탈의실에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발견이 빨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장 응급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죠. 저도 놀란 마음에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니,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데 대충 하시면 안 되죠. 제일 좋은 걸로. 네? 특진 교수님 바로 호출 안 돼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당직 교수님도 이 분야 권위자십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은 환자 상태 보고 결정하는 거지 보호자분이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응급실이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상태는 초기 단계라 약물 치료와 시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었는데 남편 혼자 드라마를 찍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원무과 쪽으로 향했죠. 잠시 후 아주버니와 형님이 도착했어요. 재수 씨, 어머니는요? 괜찮으신 겁니까? 네, 아주버니. 다행히 골든타임 안 놓쳐서 시술만 잘 받으면 회복되신대요. 지금 중환자실 들어가셨고 경과 보고 일반 병동으로 옮긴다고 하네요. 아휴, 놀라라. 어머니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동서, 많이 놀랐지? 여기까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어머니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뭐? 6인실? 안 돼, 안 돼. 우리 엄마 예민해서 잠귀 밝은 거 몰라? 다른 사람 코 골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프셔. 무조건 1인실로 해주세요. 아, VIP 병동 있죠? 거기로 해주세요. 보호자님, 지금 VIP 병동은 1인 입원비가 비급 항목이라 상당히 비싼데요. 일반 1인실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일단 대기 걸어주시고 자리 나는 대로 제일 좋은 방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간병인도 제일 경력 많고 비싼 한국분으로 붙여주시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남편 옆구리를 찔렀어요. 우리 형편의 VIP 병동이라니요. 하루 입원비만 수십만 원이 훌쩍 넘고 간병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우습게 깨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여보,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지금 무슨 생각으로 VIP 병동을 달라고 해? 우리 지금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없는 거 몰라? 당신 저번에 주식으로 날려먹고 마이너스 통장 쓴 거 아직 복구도 안 됐잖아. 야, 넌 지금 돈이 중요해?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형제들끼리 나누면 되잖아. 좀 쪼잔하게 굴지 마. 남편의 저 대책 없는 효심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혀온 주범이었어요. 본인 능력은 쥐뿔도 없으면서 부모님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 척 생색내고 그 뒷수습은 오롯이 제 몫으로 돌리는 패턴. 이번에도 딱 그 꼴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이번 수술이 로봇 수술이라 전액 비급여고요. VIP 병동은 입원 보증금이 필수라 수술비랑 보증금 포함해서 선결제 먼저 해주셔야 입원 수속이 됩니다. 금액은 대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아, 네네. 카드로 할게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남편은 호기롭게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어요. 하지만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군요. 저기, 고객님, 한도 초과라고 나오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지난달에 리볼빙 쓴 것 때문에 한도가 줄었나? 잠시만요. 남편이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꼴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도와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주버니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야, 너 왜 그러냐? 결제 안 돼? 아, 형, 내 카드가 지금 한도가 좀 묶여서. 형, 혹시 카드 있어? 일단 형이 긁으면 내가 나중에. 야, 너도 알잖아. 나 이번에 사업 확장하느라 자금 싹 묶인 거. 법인카드도 한도 꽉 찼어. 그리고 장남 체면에 동생한테 손 벌리는 것도 그렇고. 이번 병원비는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어차피 어머니 유산 너한테 좀 더 주신다고 했잖아. 역시나였어요. 아주버니는 평소에 장남 대접 깍듯하게 받으려 들면서 돈 들어가는 일만 생기면 사업적인 핑계를 대고 쏙 빠지는 게 특기였거든요. 그때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스피커폰을 켰죠. 누나,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누나도 좀 보태야지. 엄마 VIP실로 모시기로 했어. 뭐? VIP실? 얘, 네가 돈이 썩어나는구나. 난 못해. 시대 눈치 보여 죽겠는데 무슨 친정엄마 병원비까지 대래. 너네 올케는 뭐하니? 올케 맞벌이잖아. 돈 버는 며느리 뒀다 뭐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신우이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상대로 반응하더군요.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결국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아주 익숙한 눈빛이었죠. 네가 해결해라는 그 뻔뻔한 눈빛. 여보, 왜? 당신 그 청약 통장 있지? 그거 좀 깨자. 뭐? 아니, 지금 당장 급하잖아. 형도 돈 묶였다고 하고 누나도 저러고. 내 카드는 안 되고. 일단 당신이 해결해. 나중에 내가 보너스 받으면 채워 넣어줄게. 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 청약 통장이요? 그거 제가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부어온 제 피 같은 돈이에요. 심지어 이 남자는 결혼할 때 혼수 하나 제대로 안 해와서 전세 자금도 제가 대출받아 해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는 청약 통장까지 건드리겠다고요? 여보, 지금 1,500만 원이라고 했지. 그거 내 청약 깨면 거의 전액이야. 그거 깨면 나중에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받아? 그리고 당신 보너스? 당신 회사 사정 어려워서 이번에 상여금도 삭감됐다며. 무슨 돈으로 채워 넣을 건데? 아, 진짜 좀 닥치고 그냥 해줘. 야, 너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신데 아파트가 중요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엄마는 잘못되면 끝이잖아. 며느리가 돼가지고 독하다 독해. 형수님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야? 아주버니와 형님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동서, 그래.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서방님이 나중에 준다잖아. 정 없으면 친정에라도 좀 부탁해 보던가. 동선의 친정어머니 밭농사 지으시면서 현금은 좀 모아두셨을 거 아니야. 맞아, 재수씨.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서 잠깐 빌려요.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싶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손을 벌리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죠. 지금 다들
저한테 병원비 내라고 하시는 거죠? 제 청약 통장 깨고 그것도 모자라면 우리 친정엄마한테 돈 빌려오라고요? 그래! 몇 번을 말하게 해. 빨리 가서 결제하고 와. 쪽팔리게 원무과 앞에 서 있게 하지 말고. 웃기네. 당신 기억 안 나? 뭐? 뜬금없이 뭐가? 딱 1년 전 이맘때였잖아. 우리 엄마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셔야 했을 때.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때 엄마 수술비랑 입원비 다 합쳐서 500만 원 정도 필요했었지. 엄마가 농사 지으시느라 무릎이 다 닳아서 걷지도 못하셨잖아. 당장 현금이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 부탁했었어. 딱 300만 원만 융통해달라고. 우리 적금 만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거 깨지 말고 당신 비상금 통장에 있는 돈 잠깐만 쓰자고.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더라? 그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나네. 저는 1년 전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엄마 수술비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마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었죠. 장모님 댁엔 처남이 있잖아. 처남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왜 출가 외인인 네가 나서? 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 돈 건드리지 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장모님 다리에 갖다 박아? 우리 노후 자금이야. 그때 옆에서 시누이가 뭐라고 했는지도 생생해요. 맞아 옳게. 친정 퍼주기 시작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더라. 오빠 힘들게 돈 버는데 친정 뒷바라지까지 시키려고? 옳게 참 염치도 좋다. 그때 저는 너무 비참하고 서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숨죽여 울었어요. 결국 제 명의로 카드론을 받아서 수술비를 댔고 그 이자 갚느라 1년 내내 점심값 아껴가며 고생했었었죠. 기억나지? 출가 외인이라며.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네. 왜 너희 집 일은 시어머니 병원비를 남인 나한테, 그것도 우리 친정엄마 돈까지 끌어다가 해결하라고 해? 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우리 엄마는 쓰러지셨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그냥 무릎 수술이었고. 이건 뇌졸중이야. 급이 달라, 급이. 급이 달라? 그래. 그리고 넌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픈데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네가 사람이냐?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도 거들더군요. 죄수씨, 옛날 일 끄집어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일단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시댁이 우습게 보입니까? 동서, 진짜 너무하다. 서방님이 그때 말 좀 실수한 거 가지고 1년을 꽁에 있던 거야? 뒤끝 장렬이다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는 감정을 낭비할 필요조차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융통성 좋죠. 뒤끝이라고요? 아니요. 이건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르쳐줬잖아요. 철저하게 남처럼 구는 법을. 뭐? 너 지금 쪼개냐?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오네? 당신들 꼴이 너무 우스워서. 당신이 그랬지. 가장인 남자가 집안일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럼 이번 병원비도 가장인 당신이랑 아주버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뒤돌아서 원무과가 아닌 병원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야, 너 어디 가? 결제 안 해? 내가 왜? 난 출가 외인이잖아. 남의 집안일에 돈 쓰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 수고해.
아, 그리고 1인실 안 잡으면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 정 돈 없으면 6인실로 가시던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차 팔아서 충당해. 남편이 달려와서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챘어요. 너 미쳤어? 지금 어딜 가? 당장 가서 결제 안 하면 이혼할 줄 알아? 위자료 청구해서 아주 쪽박차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혼. 드디어 기다리던 단어가 남편 입에서 나왔네요. 저는 잡힌 팔을 매몰차게 부리치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혼?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고맙네. 뭐? 당신 1년 전에 내가 엄마 수술비 때문에 울고 있을 때 그랬지. 우리 집 쥐뿔도 없어서 물려받을 것도 없는데 왜 신경 쓰냐고. 그래서 뭐? 사실이잖아. 장모님 시골 깡촌에서 밭일 하시는데 뭐 가진 거 있어? 그 쥐뿔도 없는 시골 밭이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알면 당신 지금처럼 소리 못 지를 텐데? 뭔 소리야? 뜸 들이지 말고 똑바로 말해. 저는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의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오늘을 위해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였죠. 궁금해? 법원에서 보자고.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 쥐뿔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왜 너 같은 놈이랑 그동안 살아줬는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 남편의 멍한 표정을 뒤로 하고 저는 병원 문을 나섰어요. 등 뒤에서 야, 김세연, 거기 안 서?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그 출가 외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차례니까요. 그렇게 병원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사실 전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병원 주차장 구석, 제 차 안에서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죠. 지금 당장 조망치는 건 하책이에요. 저들이 바닥을 칠 때까지,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타이밍을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차 안에서 1년 전 그날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섞인 파일 속에서 남편과 신우의 목소리는 다시 들어도 혈압이 오를 만큼 선명했죠. 장모님 무릎? 밭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 뭐. 그냥 파스나 붙이라고 해. 이 한마디. 이게 제 복수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때 차 창문을 누군가 거칠게 두드렸어요. 야, 김세연,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남편이었죠. 아주버니와 형님은 로비에서 시어머니 수속 때문에 발이 묶인 모양이었고 남편 혼자 저를 잡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창문을 내렸죠. 왜? 할 말 남았어? 너 진짜 돌았냐? 시부모님이 아프신데 그냥 가? 네가 인간이야? 형수님 보기도 민망해 죽겠다. 진짜. 빨리 내려서 카드 줘. 한도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민망한 건 아나 보네. 근데 어쩌지? 나 카드 정지시켰어. 방금 앱으로. 뭐? 야! 소리 지르지 마. 창피하니까. 그리고 당신 아까 형수님 핑계 대던데 1년 전 내 생일날 기억 안 나? 형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씩씩거리면서도 제 말에 멈칫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냈죠. 그날은 제 생일이자 친정엄마의 수술비 문제로 제가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갈비찜을 뜯고 있었죠. 물론 그 갈비찜 재료비도 요리도 다 제 몫이었고요. 여보, 그리고 형님, 아주버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걷지도 못하세요. 수술비가 급한데
저희가 지금 적금 만기가 2달 남아서 딱 300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자는 쳐서 갚을게요.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어요. 갈비를 뜯던 아주버니까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군요. 재수씨, 생일날 좋은 음식 두고 돈 얘기는 좀 그렇네. 그리고 처가 땡 길은 처가 댁에서 해결해야지. 재수씨 남동생이 있잖아요. 동생은 아직 취준생이라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맏딸이잖아요. 동서, 맏딸이 벼슬이야? 나도 우리 친정 가면 귀한 딸이야. 근데 난 시댁 돈 친정에 안 퍼다 줘. 그게 며느리 도리니까. 동선의 친정 뭐 물려줄 땅이라도 있어? 노후 대비는 되어 있으셔? 시골에 작은 밭 하나 있는데 그거 그린벨트라 팔리지도 않고 당장은 현금이 없으셔서 그래요. 거 봐. 장모님 댁 쥐뿔도 없다니까. 장모님 그 밭 맹지야 맹지. 길도 없는 땅. 그거 믿고 노후 준비 하나도 안 하신 거야. 내가 진짜 답답해서. 어머, 그럼 나중에 병원비랑 요양비 다 올케가 떠나야 하는 거야? 올케, 양심이 있으면 오빠한테 짐 지우지 마. 그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싹을 잘라야지, 싹을. 들었지? 누나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너네 집은 밑 빠진 독이야. 300 주면 다음에 500 달라고 할 거고 나중엔 우리 집 기둥불이 뽑을걸? 안 돼. 절대 못 줘. 정 급하면 네가 주말에 알바를 뛰든가. 그때 느꼈던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300만 원. 남편이 친구들이랑 룸살롱 가서 하룻밤 술값으로 날렸던 돈이랑 비슷한 액수였죠. 그 돈이 아까워서 자기 장모가 걷지도 못하는데 밑빠진 독 취급을 했던 거예요. 다시 현재 병원 주차장. 그때 형님이 그랬지. 시댁돈 친정에 퍼다 주는 거 아니다. 돌이 아니다. 나 그 말 명심하고 살았어. 그래서 이번에도 도리 지키려고 내 돈 시댁에 안 퍼다 주려고. 야, 그게 같냐? 우리 집은 명문가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너네 집처럼 밭농사나 지는 집구석이랑 레벨이 달라? 그리고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과거 타령만 할 거야? 남편은 논리가 막히니까 가문 타령을 시작하더군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면서 정작 병원비 1,500만 원이 없어서 며느리 청약통장을 노리는 게 코미디였죠. 뼈대 있는 집안 장남인 아주버니는 왜 돈 안 내시는데? 형은 사업자금이 묶였다니까? 나중에 풀리면 다 주신대. 웃기지 마. 아주버니 사업자금 묶인 게 아니라 지난달에 새 차 뽑느라 현금 없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형님 인스타그램에 자랑 잔뜩 해놨던데. 남편이 선물해준 벤츠 역시 우리 남편 최고 이러면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신우이는? 시댁 눈치 보인다면서 저번 달에 골프 여행 다녀왔잖아. 그것도 명품 골프웨어 풀세트로 장착하고. 그 돈이면 어머님 병원비 내고도 남았겠다. 왜 다들 돈 있는데 안 내? 왜 만만한 나한테만 난리냐고. 야,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지. 너 청약통장에 돈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당장 이체해. 안 그러면 나 진짜 폭발한다? 폭발해. 터지라고. 나도 궁금하네. 네가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지?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니 우리 차 앞에 멈춰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시아버지가 내리셨죠. 어? 아버지, 여기요. 남편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시아버지에게 달려가더군요. 시아버지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고 평생을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분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대뜸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시더군요. 시애미가 사경을 헤매는데
병실도 안 지키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오셨어요? 오셨어요? 인사가 그게 다냐? 지금 원무과에서 연락 왔다. 입원 수속이 지연돼서 네 시애미가 아직도 응급실 복도에 방치돼 있다더구나. 며느리가 돼가지고 돈 몇 푼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눕혀놔? 네가 사람이냐? 아버님,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 건방지게 어디서 말대꾸야.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시집 귀신이 되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당장 가서 결제해. 네 남편 기죽이지 말고. 남편은 시아버지 뒤에 숨어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어요. 봤지? 넌 아버지만 뜨면 끝이야 하는 표정으로요. 저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차 안에 숨어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아주버니, 형님, 전화기 너머 시누이, 그리고 남편. 드디어 제 타깃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으니까요. 아버님, 말씀 잘하셨어요. 시집 귀신이요? 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요. 뭐? 1년 전? 작년 제 생일날 친정엄마 수술비 부탁드렸을 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전화로 사정사정 했었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출가 외인이니까 친정일 신경 끄라고 하셨죠. 그리고 푼돈 때문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틀린 말했냐? 아니요. 맞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가르침 따르려고요. 저한테 이씨 집안일은 이제 남의 집 일이니까요. 시아버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어요. 감히 며느리가 말대꾸를, 그것도 팩트로 공격해오니 말문이 막히신 거죠. 이 빵을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내 돈은 내 노자금이다. 어디 며느리가 시아버지 지갑을 넘봐. 제 청약통장도 제 노자금이에요. 야, 김세연,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너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빌고 결제 안 하면 진짜 끝이야. 위자료 청구 소송 걸어서 니네 친정집 밭이라도 압류할 줄 알아? 드디어 나왔네요. 친정집 밭 압류. 남편이 이 말을 뱉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 인간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자기 무덤을 자기가 아주 깊고 정성스럽게 파는구나 싶었죠. 친정집 밭을 압류한다고? 진짜 몰랐구나. 당신 뉴스도 안 보고 사니? 뭐? 그 쓸모없는 맹지가 있는 곳이 어딘지는 알아? 알게 뭐야. 강원도 깡총 구석에 박혀있는 땅덩어리 주제. 저는 피식 웃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말싸움은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죠. 여보,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참 많이 참았는데 이건 못 참겠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 밭, 그리고 당신이 쥐뿔도 없다고 비웃던 우리 친정. 저는 서류 봉투에서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 고시문 사본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은 토지 수용 보상 협의 요청서를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죠. 당신이 깡촌이라고 무시하던 그 동네 이번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된 거 몰랐어? 뉴스에 도배가 됐는데 주식창만 보느라 몰랐나 보네. 뭐? 산업단지?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 밭이 그 단지 정중앙 핵심 부지야.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옆에 있던 아주버니와 시아버지도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훔쳐보더군요. 종이 펄럭이는 소리만 들리는 주차장에서 저는 또박또박 숫자를 읊어줬어요. 엄마 땅이 3,000평이야. 평당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고 1차 보상금만 얼마게? 얼마인데? 놀라지 마. 당신 연봉으로 100년을 숨만 쉬고 모아도 못 만지는 돈이니까.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류에 적힌 보상 금액란에 0의 개수를 세고 있는 게 분명했죠. 아주버니가 옆에서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35억. 세금 떼고 뭐하고 해도 30억은 넘어. 1차만 그렇다고. 정적. 완벽한 정적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던 시댁 식구들이 마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놓칠 뻔하셨고요. 사실 엄마가 그러셨어. 사위도 자식이라고 이 돈 나오면 빚부터 갚아주자고. 당신 주식으로 날린 돈, 코인으로 날린 돈, 몰래 대출받은 거 엄마는 다 알고 계셨거든.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지진이 난 것처럼 요동쳤어요. 탐욕과 후회, 당혹감이 뒤섞인 그 표정은 정말 볼만했죠. 근데 당신이 방금 그랬지. 친정집 밭 압류하겠다고. 출가 외인은 빠지라고.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저는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빳빳한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 바로 이혼 소장이었죠. 이건 내 선물이야.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가장 노릇. 이제 혼자 실컷 해봐. 난 우리 엄마 돈 지키러 갈 거니까. 여보, 잠깐만. 세훈아.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서류 뭉치를 남편 가슴팍에 떠넘기듯 안겨주고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차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거의 차 보닛 위로 몸을 날리다시피 해서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뒤이어 헐레벌떡 뛰어온 아주버니가 조수석 창문을 두드렸고 지팡이를 짚은 시아버지는 언제 아프셨냐는 듯 정정한 걸음으로 제 차 뒤를 막아섰죠. 주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야? 다 오해라고. 재수씨, 일단 내려서 얘기해요. 가족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한숨을 푹 쉬고 기어를 피해 놓았어요. 어차피 여기서 그냥 밀고 나가면 특수폭행이니 뭐니 떠들 게 뻔하니까요. 창문을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 열어두고 물었죠. 왜요? 할 말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까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요. 아이, 여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당황해서 말이 헛나온 거지. 문 좀 열어봐. 우리 대화가 필요해. 대화는 변호사 통해서 하라니까. 그리고 비켜. 나 바빠. 엄마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 전해드리고 당신 빚 갚아주려던 계획 취소했다고 말씀드려야 하니까. 빚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격하게 흔들리더군요. 남편은 다급하게 서류 봉투를 다시 쳐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여보, 아까 그 보상금 말이야. 그게 진짜 35억이야? 0이 9개가 맞아? 정확히는 35억 4천만 원. 세금공제 전이긴 한데 양도세 감면 혜택 대상이라 실수령액도 30억은 넘어. 왜? 30억. 남편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그 숫자를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아스팔트 바닥에 정장 바지가 쓸리는 건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지. 내가 잠시 귀신이 들렸었나 봐. 1년 전에 내가 했던 말, 그거 다 진심 아니었어. 알잖아. 나 원래 입만 살았지 속은 여린 거. 속이 여려서 장모님 수술비 300만 원에 그렇게 독하게 굴었니? 아가, 새아가, 문 좀 열어다오. 시애비가 부탁한다. 내가 아까는 당이 떨어져서 헛소리가 나왔나 보다.
시아버지가 새아가를 찾으며 눈웃음을 치시더군요. 그 탓의 전환 속도가 올림픽 금메달감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참으며 참은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달칵.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이 조수석으로 뛰어들어와 제 손을 덥석 잡으려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만지지 마. 알겠어. 미안해. 여보, 근데 장모님 땅이 그렇게 노른자위였어? 아니,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매주 내려가서 반일도 돕고 장모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와서 효도라도 하시게? 당연하지. 장모님도 내 어머니인데.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일단 이거 이혼 소장 이거는 없던 일로 하자. 응? 내가 진짜 잘할게. 지금 당장 가서 엄마 VIP실 취소하고 6인실로 아니 내가 간병할게. 간병비 아껴야지. 아니 VIP실 잡아. 당신이 낸다며. 아이 참 농담도.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장모님 보상금 나오면 우리 빚부터 갚고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형 사업자금도 좀 융통해주면 좋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인간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우리 빚? 우리 아파트? 심지어 아주버니 사업 자금까지? 잠깐만. 착각이 좀 심하네. 누가 우리야? 이 돈 우리 엄마 돈이야. 그리고 나한테 증여해 주신다고 해도 그건 내 특유 재산이야. 당신이랑 나누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당신은 10원 한 장 가져갈 권리 없어. 에이, 여보.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기여도라는 게 있잖아, 기여도.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내조한 게 얼만데. 기여도? 그래, 따져보자. 1년 전 장모님 아프실 때 300만 원도 안 빌려준 사위가 기여도가 있을까? 판사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괘씸죄 추가해 주실걸?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저는 보란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의뢰인님. 보내주신 녹취 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검토 끝났습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백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지속된 경제적 압박과 모욕적인 언사는 녹취가 완벽해서 부인할 수 없겠네요. 네, 변호사님. 그리고 남편 빈말인데요.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죠? 그럼요. 도박이나 투기 등 일방적인 낭비로 인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소장 접수는 내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주차장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여보, 진짜 변호사까지 샀어? 나 진짜 버리는 거야? 우리 5년 살았잖아. 정이 있는데. 정? 당신이 1년 전에 그랬지? 돈 앞에선 부모 자식도 없는 거라고.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는 건데 왜 그래? 저는 차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야, 김세연.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이거 다 계획된 거지?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오늘 터트린 거지. 너 진짜 독하다. 소름 끼쳐. 독하다고? 아니, 난 그냥 똑 부러지는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그 가장 노릇 이제 실컷 해봐. 어머님 병원비 결제는 아직 안 했지? 오목과 마감 시간 다 되어 가던데? 야! 그리고 아버님,
며느리 돌이 찾기 전에 자식 농사나 똑바로 지으세요. 35억 놓친 기분이 어떠세요? 1년 전 그 전화 한 통이 35억짜리였네요.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문을 올리고 멍하니 서 있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보니 남편과 아주버니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을 빠져나와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데 꽉 막혀있던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라디오를 켜니 마침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 저들의 바닥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남편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사진 전송. 친정엄마와 함께 찍은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 아, 깜빡할 뻔했네. 나 엄마랑 여기서 살 거야. 방 4개짜리 50평 펜트하우스. 당신은 고시원 알아봐야겠네? 화이팅! 전송 완료. 그리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 일이 사라지기도 전에 차단했으니 남편은 평생 저 메시지를 보고 또 보며 피눈물을 흘리겠죠. 자, 이제 진짜 결말을 향해 가볼까요? 이혼 법정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싱거웠지만 그들의 파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거든요.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제 핸드폰은 말 그대로 불이 났어요. 차단하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번호, 남편 친구들, 심지어 평소엔 연락도 없던 시이모님까지 전화를 해대더군요. 아마 시댁 식구들이 급하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예약해둔 호텔로 가서 샴페인 한 병을 시켰어요. 엄마한테는 미리 언지를 해둔 상태였거든요. 엄마, 나 오늘 큰 거 하나 터뜨리고 갈게. 사위놈 정신 차리게 해주고 올 테니까 걱정 마. 엄마는 쿨하게 그래,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켜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의 막이 올랐죠. 여보, 세연아, 얼굴 좀 보자. 내가 잘못했어. 우리 대화로 풀자니까 왜 법원까지 오게 해? 주정 기일날 남편은 수척해진 몰골로 나타났어요.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이더군요. 양복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떡해져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는데 변호사님이 앞을 막아섰죠. 피신청인,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정위원 앞에서 하시죠. 조정실에 들어가니 남편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조정위원들에게 호소를 시작했어요. 위원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빚 좀 진 거?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처가 무시했다는 거 그거 다 아내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처가 신경 쓰느라 우리 가정 소홀해질까 봐 걱정돼서. 남편분, 녹취록 들어보니까 장모님 댁은 쥐뿔도 없다. 출가 외인이 왜 설치냐 이런 발언을 하셨던데 이게 사랑해서 한 말입니까? 그건 말이 좀 헛나온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재산 분할입니다. 아내가 이번에 친정 땅 보상금으로 30억 넘게 받는데 그거 저한테도 권리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내 내조하고 운전기사 노릇하고 밥 해주고 기여도 50%는 인정해 주셔야죠. 남편은 뻔뻔하게 보상금 35억에 대한 지불을 요구했어요. 정말 돈 냄새 나는 기가 막히게 많은 인간이었죠. 제 변호사님이 코웃음을 치며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피신청인, 법 공부 좀 더 하셔야겠네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중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결혼하면 다 공동재산 아니야? 아닙니다. 이 토지는 장모님 명의의 선산이었고 보상금 역시 장모님 자산입니다. 의뢰인에게 증여된다 하더라도 남편분이 이 토지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분은 맹질하며 비하하고 무시하셨죠? 녹취록에 다 있네요. 아니, 그래도 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남편분이 몰래 진 채무 1억 5천만 원. 이건 도박, 코인 선물과 유흥으로 인한 채무이므로 판례상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 빚은 온전히 남편분이 혼자 갚으셔야 합니다. 뭐? 빚은 내가 갚고 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그게 말이 돼? 판사님, 이건 불공정 거래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법입니다. 남편분, 유책 사유가 명백하고 경제적 무능력의 폭언까지.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시고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중에 아내분이 해온 80%는 돌려주셔야겠네요. 위자료요? 저 돈 없어요. 보증금 줄 돈도 다 코인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몸으로 때우던가. 제가 한마디 거들자 남편이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왜? 억울해? 1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라고. 너 좋아하는 코인 실컷 해봐. 대신 네 명의로 된 거라곤 그 깡통 계좌 하나뿐인 거 판사님도 다 아시네. 결국 조정은 제 완승으로 끝났어요. 남편은 위자료는커녕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게 생겼고 1억 5천만 원의 빚은 고스란히 떠안은 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와 아주버니였죠. 야, 너 진짜 이혼했어? 도장 찍었어? 네, 형님. 아니지. 이제 남이지. 아줌마. 왜요? 아줌마? 이게 진짜... 야, 너 보상금 받았다며. 그거 우리 동생한테 한 푼도 안 줬다며. 너 진짜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 우리 엄마 병원비는... 병원비요? 그거 가장인 아드님들이 알아서 하신다면서요. 전 출가 외인이라 빠져드렸잖아요. 재수씨, 말장난하지 말고. 우리 어머니 지금 일반 병실도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 동생 놈이 돈이 없다고 배를 째라는데 어떡해. 재수씨가 좀 도와줘요.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가족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돈 앞에서는 남이라면서요. 그리고 아주버니, 동생 빚 1억 5천 아주버니가 좀 갚아주셔야겠던데요? 뭐? 남편이 법정에서 그러더라고요. 형한테 빌려준 돈 5천만 원 있다고. 그거 받으면 갚을 수 있다고 진술하던데? 남편 말로는 아주버니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져가서 안 갚는다고 소송 걸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하던데요. 형제끼리 법정 싸움 하시겠네. 축하드려요. 이 미친놈이 지가 도박해서 날려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 어디 있어? 내 동생 놈 어디 갔어? 아주버니는 씩씩거리며 법원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안에서 형, 왜 때려? 악! 하는 남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시누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노려봤지만 제가 아줌마도 골프 회원권 파시면 병원비 나오겠네요 하고 웃어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 6인실로 옮기셨는데 간병에 쓸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해야 했대요. 하지만 아주버니는 내가 장남인데 왜 똥기저귀를 가냐며 발을 뺐고 시댁 눈치 보인다며 시누이는 잠적했죠. 결국 백수인 남편이 독박 간병을 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깨어나서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이 화상아, 35억을 걷어차? 네가 제정신이야? 내가 너 때문에 화병 나서 죽겠다. 며느리한테 가서 빌어.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매달리라고.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남편의 등짝을 매일같이 후려치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빚 독촉장이 시댁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마저 남편에게 호적 파갈하며 내쫓으셨대요. 가족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물어뜯는 꼴. 정말 돈이라는 게 무섭긴 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겪었던 그 비참함을 그들은 지금 몇 배의 이자로 돌려받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한 달 뒤, 이삿짐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였어요. 저는 이미 엄마와 함께 뷰가 끝내주는 신축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입주를 마친 상태였고 남은 집 몇 개만 챙기러 간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 구석에 라면 박스 몇 개를 깔고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어요. 전기는 끊겼는지 어둑어둑했고 바닥엔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왔어? 내 옷이랑 가방 몇 개 남은 거 챙기러. 비밀번호 안 바꿨네? 바꿀 돈도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 빼서 네 목 돌려주고 나니까 남은 돈으로는 월세 보증금도 안 되더라. 나 내일 여기 비워줘야 해. 그래? 잘 됐네. 고시원이라도 알아보지 그래. 신용불량자라 그것도 힘들려나? 나 진짜 너무하다. 나 밥도 못 먹었어? 카드 정지돼서 편의점도 못 가? 컵라면 하나만 사주라. 응?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라.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마치 먹이를 본 하이에나처럼 손을 뻗었어요. 이거 줄까? 고마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뭐든 말만 해. 무릎이라도 꿇을까? 아니, 1년 전에 우리 엄마 수술비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나한테 했던 말 그거 그대로 복창해봐.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자존심과 식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역력했죠. 하지만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는 자존심보다 강했어요. 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안 들려. 더 크게. 똑바로. 니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줄가 외인이 왜 나서냐. 하나 더 있잖아. 내 돈 건드리지 마라. 우리 노후 자금이다. 빙고. 저는 5만 원짜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남편은 허겁지겁 그 돈을 주워들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던지 1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비참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5만 원 네 노후 자금 해. 아껴 써라. 저는 짐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1층 현관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참 근사해 보이더군요. 명품 가방에 깔끔한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표정. 주차장으로 가니 제 차 옆에 낡은 용달차 한 대가 서 있고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박스를 나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른 거겠죠. 짐이라곤 라면 박스 몇 개와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인. 저는 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엄마가 기다리는 펜트하우스로 가는 길. 한강변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속은 좀 시원하냐? 엄마 아주 뻥 뚫렸어.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그래, 그거면 됐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만 사람 마음 다치게 한 건 평생 가는 법이야. 그놈들도 이제 알겠지.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징 하고 울렸어요. 차단된 메시지함에 알림이 하나 떠 있더군요.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었지만 마지막 확인 사슬을 위해 열어봤어요. 차단된 메시지. 세연아,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근데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고시원 총무가 보닐금 없으면 안 된대. 찜질방 갈 돈도 없어. 제발 10만 원만 보내주라.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사랑해, 여보. 참나, 사랑해라니. 끝까지 구질구질하네요. 저는 삭제 버튼을 꼭 눌러 그 메시지를,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 인간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뷰가 오늘따라 더 아름답네요. 내일은 엄마랑 백화점 가서 커플 옷이나 맞춰 입어야겠어요. 제 통장엔 아직 쓰지 못한 돈이 30억이나 남아있고 제 인생은 이제 막 진짜 봄날을 맞이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복수는 저처럼 확실하고 우아하게 현금으로 하세요. 그게 최고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